그 전년해에 한화랑 8, 9위를 다투던 팀이었거든요. 근데 기아가 6위, 네. 하나가 8위였죠. 아니, 하나가 9위. 9위였나요? 하나가 9위, 아, 네, 삼성이 9위였군요. 8위. 8위. 아. 네. 근데 그런 8위 팀이 바로 리그 2위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뭐 이제 불펜 야구도 좀 그랬지만 삼성의 수비 그리고 삼성의 홈런 이런 것들이 완벽한 팀 컬러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그 포인트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삼성은 주전들의 타율이 올해와 같으면 힘들 것 같고 홈런만 가지고 내년에 5강에 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내년에 5강 지금 뭐 한국 시리즈를 논하는데 5강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근데 저는 뭐 5강은 솔직히 삼성이 내년 시즌은 갈 수 있다 생각해요, 5강은. 근데 다만, 그러니까 노구시나님도 아시겠지만, 선수들이, 그리고 프런트가, 그리고 감독이 만드는 선수는 3위까지라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그렇죠. 2위는 운이 따라 된다 생각해요. 선수들도 좀 운이 좋았고, 동시에 커리어의 터지가 동시에 선수들이 있어야 되고, 부상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 타팀에서도 잘했던 선수들이 좀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타팀의 전력이 약화되고, 이런 것들 좀 운이 따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삼성의 올 시즌 사실 2위는 운이 엄청 따랐다 생각해요. 저도 예, 굉장히 많이 따랐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근데 저는 올 시즌 시작할 때 삼성을 하위권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하위권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삼성이 그동안 불펜 문제가 심해도 너무 심했거든요. 불펜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선발 투수들이 이닝을 더 많이 소화하고 7이닝 막 6이닝씩 막 수아레즈 선수 최다 뭐 불론승 막 기록도 갖고 있을 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구가 되게 개인 운동처럼 보이겠지만 한 곳이 무너져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렇죠. 강한 선발은 강한 타선을 만들고 강한 타선은 강한 투수진을 만들잖아요. 강한 선발은 강한 불펜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김재윤, 임창민을 영입했다는 어쨌든 시그널 그리고 그 김영웅을 어쨌든 3루수로 키우겠다고 어쨌든 했던 시그널과 그리고 김지찬을 중견수로 바꾸면서 이루수에 그렇죠. 있었던 이루수에서는 수비 문제가 있었지만 작년에도 타격 문제는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랬던 우리 류형기님 제가 처음 보는 아이디 같은데요. 삼성의 최강점은 수비력. 단순히 홈런 때문에 이해한 게 아니라 잘 막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를 얘기할 때 홈런의 팀, 뭐 이렇게 타격 우리 홈런으로 갈 거다. 투수들이 불펜이 불안해도 타격으로 갈 거다 하는데 올해 기록을 따지고 보면은 불펜보다 사실 타격이 더 안 좋아요. 우리 팀 뭐 3할 타자가 이제 구자욱, 김지찬, 강민호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3명이면 준사잖아요. 나머지 선수들이 이재현 선수도 타율 2할 6푼, 뭐 김영웅 선수도 2할 6푼, 류적 선수도 6푼, 레귤러로 뛰는 선수들이 너무 낮아요. 7이었나요? 8이었나요? OPS도 거의 7인가 그럴 겁니다. 네, 네, 많이 낮아요. 굉장히 낮았어요. 네. 삼성이 하는 야구가 확실히 굵은 야구입니다. 큰 걸로 점수 내고 탄탄한 수비진으로 막아내고 뭐 이런 야구를 했거든요. 다만 불펜은 그걸 좀 못 받쳐준 게 맞긴 한데 근데 저는 내년 시즌 삼성이 더 강해질 거라고 기대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강했던 선발진을 더 보완시켰어요. 원래도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했던 데를 보완해서 강하기보다 원래도 강한 데들을 더하니까 더 단단해졌어요. 솔직히 최은태 영입과 후라도를 잡은 거는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는 타격도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보는 게 홈런의 팀인 걸 한번 맛봤잖아요.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점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종열 단장이 이재현 선수 미국까지 재밌는 인터뷰를 했어요. 홈런은 영웅이한테 맡겨라. 너가 타율을 책임져라 하는데 저는 이게 맞는 게 이재현 선수가 컨택률이 그렇게 풀스윙을 함에도 컨택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순수 선고 지표는 우리 팀 선수 중에 이재현 선수가 제일 좋아요. 이재현 선수라는 선수한테 어쨌든 타율을 기대하는 점과 그리고 어쨌든 내년 시즌 또 김지찬 선수도 있을 거고 또 타율을 살 수 있는 거는 김성현 선수라는 선수도 좋은 선수죠. 뛰면은 타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 류지혁 선수도 올 시즌이 좀 많이 커리어 로우긴 했는데 조금 높은 타율의 부분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해만큼 타율이 낮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에 우리 그분을 보강했고 그리고 불펜 문제는 마지막으로 기대주들이 많습니다. 기대주들을 너무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 기대주들 중에 두세 명만 터지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김재윤이 어쨌든 올 시즌은 시작을 불펜으로 했는데 마무리를 제대로 자리를 잡아준다면은 좀 불펜도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근데 제가 삼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저번에도 뭐 삼민호님이랑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올해 삼성의 2위는 안 좋은 점도 많았지만 부상 이탈로 인해서 안 좋은 점도 많았지만 또 의외로 이프가 좋은 쪽으로 많이 터진 시즌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내년에도 이 성적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의구감이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커리어 하이를 쓴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많죠.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한 친구도 많았고 우상향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느냐 떨어질 것이냐 그쵸. 이거는 모르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그거에 이제 계속 좀 이따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커뮤니티에서 삼성 올해 갑자기 여기저기서 터져갖고 그게 시너지 가서 2등한 거지 사실 플루크 시즌일 수도 있다. 그런 걸 이제 플루크를 제일 시게 맞았던 팀 중에 하나가 하나거든요. 그렇죠. 한 시즌 이제 잘해서 야 이제 좀 되나보다 했는데 떨어지고. 그쵸. 하나의- 좀 되나보다 또 떨어지고. 사실 하나에게 뭐 이따 할 거지만 사실 하나가 제일 기대했던 게 문동준 오시안이었어요. 맞아요. 전년도에. 네. 근데 그 선수들이 다 동반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올 시즌 성적이 그랬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커뮤니티에서 야 삼성이 지금 너무 커리어 하이 찍은 선수들이 많아서 이게 다 동시에 터졌기 때문에 이해한 거지 이게 스탠다드로 모이면은 올 시즌 오히려 플루크 시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삼성이 스토브리그 때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아 내년에도 삼성 잘하겠다 그렇죠. 싶었던 게 이제 삼민호님 아까 말씀하셨던 강점이었던 선발 투수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후라도를 영입을 하고 그쵸. 최원태를 랜딩시킨 거는 이거는 굉장히 하나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 내년에 이제 두 팀이 선발진이 가장 좀 탄탄하다고 보는데 이 두 팀 중에 이제 어떤 팀이 더 이제 빛날 수 있냐. 야, 이 이거 삼성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후라도를 영입한 거는 정말 이 구단도 급작스레 움직여서 정말 빨리 움직여서 그치. 먼저 체크한 거야. 야 이거 풀렸다고? 이거 하이제킹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럼 롯데나 한화나 뭐 했냐 후라도 못 잡고.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후라도여도 삼성 가요. 전년도에 그렇죠. 코리안 시리즈 했던 팀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0개 구단 중에 수비가 제일 좋은 팀이야. 음. 그럼 뭐 어딜 갑니까? 그렇지. 예. 그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답은 확실해요. 그 팀에 가서 내년도에 우승에 기여하면은 여기서 롱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봉사활동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삼성의 if를 얘기하면서 많이 터졌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거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if란 것도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고 if란 것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삼성의 if가 절대 우연이 아니었던 게 삼성의 올 시즌 가장 큰 if는 김지찬의 중견수 전환이었거든요. 정말 컸어요. 그건 이프가 네. 아니라 모험이었어요. 모험이기는 했는데 사실 김지찬 선수가 외야 준비를 올 시즌에 뭐 갑자기 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작년 마무리 캠프부터 외야 준비를 이미 했고 김지찬 선수 이미 타격 자체는 계속 우상향으로 하는 그렇죠. 선수고 네. 사실 한계점은 이 선수가 스타일상 있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컨택률이 너무 좋아요. 김선빈과 선수와 같은 유형이죠. 어쨌든 그런 유형에 있어서 던지면서 그래서 김지찬을 처음에 여러 가지 불안점도 있지만 중견수라는 자리로 정착을 시켰고 네. 또 김원곤하고 윤정빈의 이프를 얘기하는데 사실 김원곤하고 윤정빈의 성적은 사실 원래 그 정도 성적을 기대했던 게 우리 팀에 또 김현준하고 김성은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 두 선수 올 시즌 굉장히 부진했어요. 거의 존재감이 네, 없었죠.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막 김현준 선수 같은 막 작년까지 뭐 대견타 막 2경기 2년 연속 치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뭐 삼성에서 그냥 몇몇 분들 중에는 그냥 김현준 보내도 된다 전력에 부상 선수로 저는 그거 얘기도 납득을 하거든요. 그리고 김성현 선수도 뭐 국대 한번 플루크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선수들이 안 됐지만 김원곤 선수, 윤정빈 선수 그리고 윤정빈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작년에도 사실 부상으로 1군에서 좋다가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좀 맞습니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if가 워낙 많이 준비되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야구 시작할 때도 삼성을 하위권을 그러니까 그래도 5강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삼성 팬분도 이 정도 코리안 시리즈 진출까지는 코리아 시리즈 진출까지는 하고 생각 있었어요. 못했다고. 네, 코리아 진출까지. 이것도 사실이야. 네, 이건 해고 됐어요. 네. 강민호가 참 큰일 해줬어요. 강민호가 그쵸, 큰일 7월에 했어요. 어마어마했죠. 7월과 이 여름을 버티는 데는 이 강민호가 참 베테랑으로서 솔선수범한 부분도 있었고, 야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체력은 인정해줘요. 강민호는 그 나이에 네. 부상 안 당하고 자기 철강하게. 관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병호도 변수였죠. 갑자기 그렇죠. 박병호 좋은 트레이드였죠. 그러니까 이게 프런트에서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의 필요한 게 뭔지를 아니까 정규 시즌에건 스토브리가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이 안 터진 거 있어요. 삼성은 외인 타자가 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네. 아니 작년에는 모든 팀들이 뭐 페라자 얘기하겠지만 모든 팀들이 다 외인 타자가 터졌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솔직히 잘했잖아요. 못하는 연경은 아니잖아요.
뭐 했는데 삼성은 그 외인 용병 타자도 잘 안 터졌고 그리고 좌승현 선수도 4선발 전착했는데 그 선수도 호주 리그 가면서 사실 준비를 했고 준비된 잎이었다 삼성 라이온즈는. 근데 삼성만 준비하지 않고 다른 팀들도 다 준비해요. 근데 생각보다 삼성이 저는 그 전에 어쨌든 단장이던 홍준학 단장 시대를 경험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팬들이 호주 리그 그렇게 보내라 했는데도 안 보내고 뭐 어디 뭐 해라 했는데도 뭐 안 하고 스토리가 안 터지는데 움직여야 갑자기 된다. 뉴스 터졌는데 전기차 주차장 만들었다. 그런 뉴스 터지고 그런 거여서 사실 이종열 단장하고 삼성 프런트가 올 시즌 시작 전에 진짜 치열하게 준비했어요. 네. 제가 이제 이 두 팀을 보니까 이제 좀 이따 저희 하나 얘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어마무시한 막강한 불펜의 기아 그리고